예, 마지막으로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임푸른 대표님으로부터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대표 임푸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충남의 인권 현안과 과제가 어떤지 듣고 싶어서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주제에서 어긋나지만 좀 충남의 반차별 운동이 어떤 흐름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충남의 인권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제시하면서 토론을 마지막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3페이지부터 제가 쓴 게 있고요. 충남의 반차별 운동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 과정에서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 과정에서 이거를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충남의 시민 인권단체들이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조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사진이 그때 했던 기자회견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인권조례가 재제정된 이후 자연스럽게 해단을 했지만 그 안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지역 인권조례의 상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결성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충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의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시민인권단체 연대체들이 구성을 해서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조례가 재제정된 이후 충남차제연은 충남에서 최초로 성소수자가 관련된 기념일에 평등행진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본부가 입법운동의 성과로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시켰고, 그리고 아까 1부 때도 오셨었는데 이선영 도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충남의 반차별 운동이 일정 부분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혐오 세력의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6페이지 위쪽 보시면은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 거 사진을 보시면은 아마 선명하게 동성애 반대라고 써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 자체가 이 도민인권선언에 담긴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즉 성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그 반대 운동이 있었고, 그걸 통해 한번 폐지되었다가 재제정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권조례가 재제정된 이후에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 공청회도 이 반대하는 분들이 몰려와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조례라고 하면서 무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행동이 전국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2019년 한 해에만 30건의 인권조례가 입법이 철회되거나 보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되고 있는 건 명백한데요. 작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혐오 세력이 명분으로 삼는 성소수자 항목과 관련해서도 73.6%가 성소수자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겨 국회 보사위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흐름을 오면서 인권조례가 2012년부터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가 작년부터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다음 충남 인권행정은 과연 시민의 산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사각지대는 없는가, 이거는 저희가 올해 충남 내 성소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금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표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통계로서의 가치는 좀 낮지만 어떤 차별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37페이지에 부터 38페이지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차별적인 환경 경험이 많다. 특히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종교적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본다거나 혹은 성소수자 정체성을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하는 대화를 들은 경험이 상당히 많다고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성소수자의 응답을 보면은 일단 그 차별을 겪을 것을 우려해서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76.9%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차별을 경험했을 때 이것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혹은 문제가 해결되고 될 것 같지가 않아서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그 성소수자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서 무력감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사실 9년 동안의 인권조례 운영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고등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경험이 작년에 입법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운영될 때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좀 보여주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노력이 좀 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 조사를 통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환경적 차원의 차별 경험에 대한 행정적 조치의 필요성이 많이 발견되고 학교 내 성소수자의 차별 양상을 통해서도 제도적 개입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사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한테 이루어진다면 인권정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좀 차별 사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위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성소수자 학생들이 차별을 경험했을 때 대응을 포기한 것은 구제 절차가 부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적절한 구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세 번째로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위 실태 조사에서 일어났듯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소수자 배제적인 성교육이었기 때문이고 학교 내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실시를 통해 도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